첫 번째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세관 마약 수사 의혹 내란 연루 경찰 또 무더기 승진 저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관 마약 수사 관련해서 저번에 이상식 의원도 인터뷰를 해봤지만 세관 마약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이거를 외압을 넣어서 덮었단 말이에요.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근데 관련자들이 다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용산의 최고의 실세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마약 사업을 좀 하는 것 같고 이 마약이 들켜서 이거를 세관과 지금 경찰 등 수뇌부에서 이 사건을 덮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얼개란 말이에요. 의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승진돼서 한번 볼게요. 일단 김찬수. 얘가 그 당시 외압을 넣었을 때 영등포 경찰서 소장이었습니다. 백혜련 경정한테 전화해가지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나중에 대통령실로 갑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통령실로 인사 발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경무관 승진 예정이라는 발표가 난 겁니다. 백효령 경정은 아직까지 좌천돼 가지고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중에 백남익이라고 있어요. 백남익. 얘는 백경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부서 책임자였어. 야야 이 수사 너 그냥 넘겨. 막 그럴 때 백혜련 경정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네. 저 백남익이가 저거 감찰했던 자예요. 이 사람은 계엄 때 경찰청 간부 회의도 참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에 연관되어 네.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찰 계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은 처음에 순경이고요. 그다음에 경장, 그다음에 경사, 그다음에 경위 이렇게 올라가. 저 총경이 소위 말하면 경찰서장들이거든요. 우리 선거 때 보면 이지은 총경 다 경찰서장급이잖아요. 야,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백남익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진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로 총경이었다가 경무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류 총경보다 이 경무관이 더 높은 사람이었네요. 유삼령. 죄송하네. 몰라서. 아니 근데 경무관 되면 지금 이제 배지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지방 예를 들면 와. 광주 지방경찰청장이면 치안감이에요. 그다음에 좀 큰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에요. 그리고 치안총감 이거는 오로지 경찰청장만 다는 계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올려줘. 관련자들을 누군가 힘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야. 뻔하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감옥 안에서 뭐 자유롭게 생활한다더라, 뭐 방을 몇 개 텄다더라, 뭐 휴대폰도 쓴다더라, 뭐 이런 일을 한다더라 썰이 많잖아요. 진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박현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란에 연루가 돼 있어요. 저 박현수가. 그때 당시 이상민, 조지호 뭐 등등과 계속 통화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나서 지금 계엄이 선포되고 난 후에 내란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경찰을 이렇게 승진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박현수가 경찰국장이었거든. 우리 여러분 윤석열 정권 초기에 경찰국을 만드네만 했던 기억들 아시죠? 경찰국장이었던 저 박현수가 지금 아까 그 계급도에서 보면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쳐다봐야 되는 게 최상목의 그 행태예요. 그러니까 그 저 인사 승진의 최종 결재를 대통령이 하는 건데 그 권한 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무슨 논리로 지금 이 인사 결재를 해주는 겁니까? 왜 법적으로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그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권한의 인사권을 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여기 작동하는 힘 누굴 것 같아요? 마약 수사 외압을 집어넣고 딴 데 나가서 딴소리 할까봐 야 대통령실로 와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냐고. 근데 그 마약 사업을 했던 놈은 또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빵에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 단톡방에서 조병로를 진급시켜야 된다고 했던 그 조병로랑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네. 이정호가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사건에서 진짜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약 사건을 덮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은 이 연루자들은 누구냐, 이걸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우리나라에 반입된 마약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거 환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통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 유통돼서 다 풀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몇 척은 넣어놨지. 예. 자, 근데 마약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대박 사건 하나 터졌죠. 준석이 여당 실세 의원 아들 강남에서 던지기로 마약 찾다가 적발. 이것도 의혹인데요. 의혹이 아니라 저것은 굉장히 지금 순한 맛인 거고 실제로 당장 딱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도를 보자마자 힘이 작동하고 있네라는 게 보입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아, 축하합니다. 이런 강력한 힘이 방금 작동했습니다. 오늘 너무 오전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철규 아들 이준석이에요. 네. 이철규 아들이 이준석이라는 건 난 너무 신기해요. 이름 잘 지었습니다. 우리 준석이 네. 고생 많이 했네 그동안. 참고 다니느라고. 요즘은 시알리스보다 마약이 더 좋은가 보네요. 근데 이게 얘가 지금 걸린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철규가 경찰 정보과 출신인데 이거 아들이 이렇게 걸리고 했던 거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막았겠죠.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내 아들도 마약하니까 다른 놈들도 하겠지. 지금 이 전국이 마약 전국으로 가서 이태원 사고까지 난 것도 이게 연관이 안 됐다고 볼 수 맞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작년 10월 달에 적발된 거예요. 10월 달에 그 던지기가 뭐냐면은 어떤 몇 명이 아파트 화단에 와갖고 막 뭔가를 파헤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마약 찾나 보다 하고 신고해서 잡혔는데. 그러니까 그 던지기. 화단을 파헤칠 때 무슨 청소부 옷이라도 입고 뭔가 작업하는 척이라도 한 게 아니라 미친 놈처럼 개가 땅 파듯이 막 허겁지겁하니까 다급한 사람 땅을 왜 파? 맨손으로. 이상하잖아. 그게 쉽게 표현하면 마약하는 애들이 눈이 뒤집혀 있는 거야. 예, 예. 그거 빨리 먹어야 되거든 지금. 예. 와, 요거 분명히 작년 10월 달인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드러난 거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이거 그냥 묶어 넘어갔을 텐데 최근에 경찰 누군가가 이거 깠다 이렇게 나면 보는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아들이 결혼도 했고 이전에 이철규가 이 아들과 딸한테 재산 증여 문제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한테는 고민 지점이 이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들 그렇게 할 때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뭐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나느니 그런 개소리들 열심히 했었죠. 본인 집안 이렇게 난리 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 나올 때 실세 뭐 L 의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강원도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강원도 의원 몇 명 되지도 않아. 한기호, 박정아,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이야. 근데 이양수를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딱 이철규 하나야. 그냥. 이철규. 네.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일 때는 이철규가 친윤 호소인이었다가 지금은 실세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저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약과의 전쟁. 님이 개뿔이다. 마약 수사 백혜련 경쟁 열심히 해놨더니 용산이 압력 넣어가지고 그 사건 덮어버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마약과의 전쟁 자체가 이권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지. 가장 중요한 그렇지. 마약을 어떻게 전국에 다 유통을 시키냐는 맞아, 거예요. 천재. 우리가 하는 건 빼고 나머지 싹 털어주면 우리 이권이 커지잖아. 독점. 그럼 시장 독점을 위해서. 근데 그때 야수님이 이야기해준 것 중에 재밌는 게 그런 거였거든. 이 굿즈. 이 나라 단위로 이걸 다 내가 해먹겠다. 그러면 그렇지. 진짜 멕시코 부럽지 않은 거야 지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똑똑하네, 야수. 나는 이 사람의 호연지기가 난 너무 부러워. 야, 마약과의 전쟁해. 그래, 기존의 라인들 다 없애고 우리가 먹을 거야. 독재자의 최종 목표는 재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돈 벌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야. 근데 그렇죠. 그 마진이 크니까. 딜러들이 정말 조심하는 게 나는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아들이 해버렸어. 그럼 어떡할까? 이래서 사실상 뭐 국민들한테 마약을 팔기 위해서 하지만 내 가족도 안전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윤석열 집권 초창기 1년 동안 2년 가까이 뭐 마약과의 전쟁 관련해서 민주당이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무슨 캠페인도 많이 나오고 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우리 윤석열이 말처럼 이건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약 독점 사업 느낌 나고요.
거기 이철규 같은 애들 이런 사건에 걸리면 그거 요즘에 그게 물뽕? 네. 뭐 그 실물도 나왔잖아요. 액상 마약이라고. 액상대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라인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지저분한 정권이 아닌가 싶고요. 자, 어쨌건 이야기가 좀 너무 샜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명태균 녹취 하나만 들어볼게. 이건 뭐냐면은 윤한홍이 지금 박완수하고 현 경남도지사하고 처음에 윤한홍이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남도지사 나가려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도 겁나게 했어. 빌드업 엄청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한홍이가 접고 박완수가 나가는 과정에 박완수는 명태균의 사람에 가깝고 김영선하고 가깝고 이 과정에 윤한홍이를 주저앉힌 게 김건희다.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나는 모르는데 그거 한번 충분해야 돼. 사모 전해드립니다.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성대모사입니다. 와, 총리 그랬어요. 아니, 그 우리 저 명 선생님이 좀 뭐 한마디 했는가 보거든요.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 행복입니다. 네. 그래가 사모가 내가 뭐 했냐. 왜? 윤희형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윤환이 내가 새끼. 윤환이가 제일 많이 알았는데 욕심이 없대. 네?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또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줬으니까 청와대 데리고 와라고. 예.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라고 2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빠간수 보고 내가 빠간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 한 3-4시간 놀다 왔거든. 예. 마차님? 네. 마차님 곁에 있는 게 제 행복이에요. 간신들 좀 심하네. 아니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아 진짜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내 행복이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좀 내가 이렇게 장난삼아 했는데도 억울거린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단하다. 사모님 옆이 제 행복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옆이 제 행복이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실세가 누군지를 알아. 사실은 이것도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 공천 의창 공천이 아니라 경남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한 거. 찾아보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큐멘터리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살아있다. 저 자료 화면으로 그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배 까디짓고 눕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걸 자료 화면으로 써야 돼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진짜 그래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그런데요. 예. 내가 나만 가면 발로등 누워가지고 참 심하다. 씨. 근데 이것 말고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김건희랑 관련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입적을 했어. 셀프 입적하셨어요. 자승스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쉬운 말로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하시면서 일부러 자기가 일종의 뭐 등신불처럼 자기 스스로가 입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스님을 북한이 죽일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이게 국정원이 동원되는 그거 생각 한번 해봐요. 김건희 한마디면은 국정원이 동원되는 거. 그때 당시 신원식이 붕짜자붕짜가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자승신 돌아가신 것 관련 흥분하며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말해. 북한이 자승스님을 죽였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 CCTV에도 들어간 사람 하나 없었고요. 자승스님의 유서까지 발견됐는데 북한이 왜요? 네, 자승스님의 행적이 CCTV에 너무 고스란히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굳이 남한에 와가지고 자승을 죽일 정도면은 자승을 왜 죽입니까? 대통령실을 가지. 자승이 뭔 힘이 있어. 네. 자,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도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에는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면 국정원까지 움직여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용의점이 안 나와서 접었다는 거잖아요.
둘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홍장훈하고 신원식하고. 밤중에 출동해서 그나리를 친 거를 보니 이거 국정원도 움직이니라고 경험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한 70명 정도가 출동해가지고 조사를 했다잖아요. 김건희 그 한마디에 윤석열이 흥분해가지고 신원식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공 영인점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한 70명 정도가 동원돼. 그러니까 김건희 국정 개입인데 결정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김건희가 자승스님 돌아가셨을 때 저지랄 한 거. 너무 저때 영부인이 감정을 격하게 드러냈다. 저렇게까지 울고 불 일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스님들은 만나도 자승을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 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버한 거죠 지금. 네, 어쨌건 그래갖고 약간 김건희가 한마디만 하면은 국가기관이 움직일 정도 그런 것 자체가 국정 개입에 가깝고요. 그걸 홍장훈이 정말 잘 파악한 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네. 이 맛을 봤구나.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내가 시키면 다 그러니까 비화폰 나눠주면서 이거 여사님 폰이니까 전화 잘 받아라. 그러면서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파헤쳐야 될 미스테리이긴 한데 뻔하지 사실은. 그리고 잘 보시면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얼굴을 마주칠 일이 많았던 거예요. 저렇게 눈 마주치면서 짠하고 하다 보면 그냥. 오빠는 몇 년생이에요? 이렇게 나가면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스몰 토크 이제 되면 뭐 우리 아저씨는 뭐 방구나 뿡뿡 오빠 연락처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분은 토리 아빠라고 알려졌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렇게 네,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네. 그러네. 난 역시 세상을 순진하게 사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정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이 됐는지는 국가기관이 국정원도 7, 80명 움직여서 조사를 하게끔 만드는. 계엄에도 김건희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 같습니다. 경호처 관련해서 영장을 계속 검찰이 발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발 당했는데 지금 검찰총장, 대검사장 공수처 고발 당했어요. 김성훈이하고 그런 이야기 있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심프렌드십과 뭐 그 김용현 뭐 또 대검 차장 이진동 이렇게 이진동. 관련이 있어갖고 이게 비화폰 밝혀지면 안 된다. 사실 거기에도 김건희가 연관돼 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이런 거야. 절대 영장 내주지 마요. 심프렌드십한테. 네. 그건 못 움직이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검 차장 검사한테 비화폰을 준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실제로 건네준 사람은 김성훈이 실무를 맡았다고는 하지만 그 대검 차장한테 비화폰을 줘야 돼. 주어라고 판단하고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를 추정해 보면 강력하게 김건희가 의심되는 거예요. 네. 실제 어저께도 마차님 완전 흥분해가지고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김건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네. 그래 지금. 아니 왜냐하면 지금 3번이나 저렇게 대놓고 반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략 눈치라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가 프렌드십 누구죠? 심프렌드십. 심우정하고 우리 국정원장 조태용을 다루는 방법이 약간 다른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무직을 다루는 거랑 지금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 검사를 다루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진동이 됐든 심우정이 됐든 김건희가 올해 처음 봤겠어요? 조태용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들인 거예요. 심지어 양재태 때부터 알고 있었던 오빠일 거란 말이에요. 저기는. 오랜만에 그러면, 들어보는 이름 그렇지. 양재태. 누구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네. 거기에 와이프들끼리도 모임이 있고 같이도 모임을 만나고 심지어 본인이 아니고 동생 커플 뭐 동생 가족들까지 네. 이렇게까지 다 하는데 예. 심우정이 어렵겠냐고요. 동아연필 오빠 언니는 잘 있어? 100억 잘 지키고 있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소당했구나. 저는 주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V0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가끔씩 요즘 꿈 잘 안 꾸는데 계엄 나고 나서 저번에 사무실 동양파악 하러 왔던 놈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후로 어떤 꿈을 꿨냐면 사무실 저쪽 건너편 놀이터 있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세히 봤더니 김건희인 거예요. 그런 꿈 꾼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친하게 지내면 괜찮아요. 성격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옆에 가면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팔짱 끼면서 은근슬쩍?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람 자체가 어떻게 나쁘다기보다 목적이 내 돈만 내 이익만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예. 자, 시간 관계상 랑맨 TV님 새날 파이팅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함지방님 저도 마차님 보는 게 행복입니다. 야수님 분석도 좋아요. 왜 나는 빼요? 서운하려 그래.